자, 이제 전 시간에 이제 경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걸 까먹지 않도록 포인트 잡아서 계속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경계가 끝났으니까 뭐가 나오죠? 면적이 나와. 면적.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역시 별표가 5개짜리예요. 별표가 5개짜리라는 것은 뭐예요? 100% 단독 문제로 출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 면적은 그러면 사람이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가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크게 봐봐요. 공부를 이제 책을 읽을 때 기본서를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역시 페이지 몇 페이지? 26페이지. 26페이지. 자, 그러면 면적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면적이란 무엇이라 하며, 이제 큰 제목,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기본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찾아보자.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면적 측정의 대상, 이렇게 해서, 면적 측정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특히, 우리가 면적 등록과 관련돼서, 면적과 등록도에서 단수 처리라는 게 있어요. 단수 처리. 자, 단수 처리가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오입이에요? 545입이야. 545입 처음 들어보네요. 그럼 545입이 뭐냐? 445입은 들어봤는데 545입은 처음 들어보죠. 그 이유를 우리가 따져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나오면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긴가 아닌가? 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단수 처리를 하라, 이렇게 면적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의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면적의 종합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뭐예요? 종합 문제가 나오면 요거 한 지문 나올 거고, 요거 한 2개, 요거 2개 지문, 3개 지문 나올 거고, 요게 뭐예요? 1개 지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 그러니까 제목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내용보다는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면적의 정의 줄쳐라요. 면적 측정의 대상 찾았어요? 네, 대상. 그 다음에 면적의 뭐예요? 결정. 아까 무슨 처리? 단수 처리로서 무슨 오입? 거기에다 딱 써놔요. 545입. 545입. 자, 그러면 545입. 그러면 이제 면적이란,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면적이란 무슨 면상 넓이다? 수평 면상의 넓이 줄 한번 딱 꺼놓고 수직의 수평이에요. 수평이라는 거. 수평 면상의 넓이, 이렇게. 그럼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면적 측정의 대상, 어떤 사람은 봐봐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서 외우거든. 자,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긴 것 아닌 것,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되죠. 그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신수동이에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어떻게 명칭이 대흥동으로 바뀌었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369가 멜번으로 370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결론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주차장 지목으로 바뀌었어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외운다고. 몇 필지예요? 2필지. 합치면 뭐예요? 합병.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고마해도 알겠다. 합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야. 그러면 합병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 그걸 한번 보죠. 자, 면적은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로서 필지마다 측정해야 된다. 다만, 거기에도 이제 줄쳐놔야 되겠네. A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딱 줄쳐놓고. 무슨 변경?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지목 변경.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 정정이야. 위치 정정은 한강편 딱 꺼놓고요. 그 다음에 합병. 자,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 이건 밑줄을 딱 꺼놓고, 행강편을 딱 꺼놓고, 거기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 거기에다 행강편을 쳐놓고, 별표 3개를 딱 켜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필지겠죠. 그냥 단서를 붙일게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이야. 도면이야. 이제 도면이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근데 도면 안에 필지가 이렇게 있네. 필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적 공무원이 보니까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잘못 그려져 있어. 그러면 필지를 이쪽으로 옮기네요. 옮기죠. 면적의 변동 없이 필지만 옮겼어. 그럼 무슨 정정일까요? 이치 정정이네. 그럼 이치 정정은 결론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옆에 주의라고 써놔요. 주의. 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정정이야. 자, 경계정정은, 저 봐봐요. 경계정정은 여기 이제 갑토지가 있고 올토지가 있어. 갑토지, 올토지가 있어요. 근데 경계가 이렇게 정정이 된 거야. 이게 경계정정이거든. 그럼 경계정정은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장 가면 위치정정이 뭐고 경계정정이 뭔지가 헷갈리거든. 그러면 위치정정에다 포인트를 두고, 그러면 위치정정과 경계정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봐봐요. 위치정정은 어때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면적의 변동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없네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어. 근데 여기 봐봐요. 갑토지가 이렇게 어디 경계가 바뀌었어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요? 있어. 이때는 직권으로 안 돼. 이때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치정정과 경계정정을 조심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봐요. 제가 이렇게 봐요. 요거 뭘까요? 이게 현황 정량이야. 현황 정량이죠. 그러면 현황 정량은 뭐예요?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영준 씨가 졸고 있네. 졸고 있어요.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죠.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이라도 원칙은 청량하지 않지만 면적 적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 밑에 무슨 경계청이 있어요? 자, 경계보건 청량이 있죠. 경계보건 청량은 여기 봐봐요. 있던 경계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계가 좀 바뀐 것 같아. 면적 적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으로 뭐 한다? 청량한다. 자, 그럼 특히 4번으로 가봐요. 동그라미 4번.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청량에 의해서 현황 청량에 의하여 잘라요. 뭐가 수반이 됐어? 면적 적정이 수반돼서 그때는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돼.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검사 받을 게 없잖아. 실제적으로 청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으로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 그러면 거기에다 고리표를 붙여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라고. 자, 꼬리표를 붙여서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해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면 쉬워. 근데 이제 속전속결로 우리가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놔. 이해가 돼서만.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찾아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현경이. 현이 뭘까요? 현황. 현황에서 현. 경계보건에서 경. 그래서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예뻐. 예쁘면 통과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3, 4월 달에 모의고사 이제 여기서 막 쏟아져 들어가거든. 쏟아져 들어가고요. 자, 다시 이제 면적의 정의로 가서, 자, 다시 잡아내요. 자, 여기에다 이제 참고 표시를 하나 해요. 자, 면적의 단위는 뭘까요? 면적의 단위는. 자, 여기다 써요. 제곱미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의 단위.
자, 면적의 단위는, 그러면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척간법이라고 한번 또 써봐요. 척간법. 자, 앞으로 척간법. 척간법이 뭐냐면, 척간법. 그렇죠? 한 평, 두 평, 이게 척간법이에요. 척간법을 쓰면, 만약에 계약서의 척간법, 한 평, 두 평, 세 평, 이렇게 쓰면 뭐예요? 처벌받습니다. 척간법은 한 평, 두 평. 고기는 뭐예요? 한 건, 두 건. 나오죠? 한 건, 두 건.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척간법이에요. 그러면 고기 한 거는 몇 g이야? 600g. 그렇죠? 600g. 그럼 여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 평은 얼마예요? 3.3제곱미터예요. 3.3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00평은 얼마일까요? 330제곱미터. 그러면 공법에서 이제 뭐예요? 33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이게 자주 나와요. 그러면 한 평은 얼마다? 3.3. 자, 간평 문제로 갑니다. 면적의 단위는 3.3제곱미터다. OX, X.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지 3.3제곱미터가 아니에요. 맨날 나와. 간평 문제.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정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시험에 자주 17회 때 출제가 됐고요. 17회 때 출제가 됐고. 한 평은 얼마다? 3.3m.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적 공무원이 한 평을, 여기 봐봐요. 한 평을 2.3제곱미터로 결정을 했어. 원래는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그래서 100평을 230제곱미터로 계산을 해서 잘못한 거죠. 지가 잘못했죠. 알아서 뭐 해야 돼? 아, 그렇죠. 직권정정. 그래서 직권정정으로 빠져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상식,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바탕을 깔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잡아둘 거는 여기 봐봐요. 이게 실질적으로 간평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삼정법.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예요? 자, 자기가 중개업을 하는데 저 땅을 삼정보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삼정보가 뭐예요? 그러면 팔이 날려. 자, 요거 정이라는 게 있죠. 정은 이거는, 정이라는 것은 3,000평을 나타내. 자, 보는 뭐예요? 한 평을 나타내. 보는 한 평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삼정보 그러면 몇천 평이에요? 9,000평이네. 9,000평에다 얼마를 곱하? 3.3을 곱하면 실제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국사 공부를 해본 사람은 뭐예요? 저기, 북한에서 뭐예요?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정보, 무상, 분배. 이게 나옵니다. 이제 무상으로 분배해줬다가 뭐 9,000평을 무상으로 주니까 어때요? 국민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막 박수를 치죠. 그럼 인민공화국이 만들어놔서 다시 다 뺏었어. 그래서 뭐 그게 바로 국사책에 삼정보라는 게 나와. 삼정보. 요거 삼정보와 관련돼서는 한번 상식으로 잡아놓고, 그럼 만약에 중개업을 하는데 뭐예요? 어르신이 와가지고 뭐예요? 나 삼정보, 육정보 팔아주세요. 그럼 그 육정보가 뭐예요? 이놈은 팔이 날리니까 무조건 받아놔. 그러니까 토지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삼정보 그러니까 9,000평이거든. 그럼 실제 면적은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3.3을 곱해야 돼.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상식과 관련돼서 요거는 바탕을 깔아놓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을 가봐요. 가로 3번 있죠? 가로 3번은 그러면 27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서 요걸 한번 써봐야 돼. 축척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옆에 가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전주에 우리가 축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자, 자,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봐봐요. 자, 600분의 1. 600이 뭐예요? 분모예요? 분자예요? 분모 2배. 얼마예요? 1200분의 1. 요거
24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1000분의 1. 건너뛰어서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게 지적대의 법정 축적이야.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두 가지를 사용하죠.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타임머신 타세요. 탔어요. 그러면 35회 때 문제 복원합니다. 자, 지적도와 임야도의 법정 축적, 공통 법정 축적을 골라라. 그러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이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써놨으면 이제 모조리 이제 다 쓰셨네요. 그럼 이렇게 나눠요. 나눴어요. 자, 공통점을 마련해 봅시다. 경계를 딱 꺼놨으니까. 요거는 100단위예요, 1000단위.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 그럼 요거하고 비교하면 요거는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이 되죠. 근데 우리가 100단위 축적은 단수 처리를 뭐예요? 0.01에서 0.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 요거는 0.1이라도 자연수로 등록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면적의 등록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뭘로 등록하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요거는 자연수로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워낙 요게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들으면 되고, 선생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 꼭 알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해서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학창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봐요. 학창시절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98점, 자, 74다. 자, 75다. 자, 98.76이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얼마예요? 98.7. 그렇죠. 이거는 98.8이 되죠. 이거는 뭐가 돼요? 98.8이 되죠. 이건 무슨 오입했죠? 4,4,5입을. 4 미만이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려라. 이게 4,4,5입이야. 4,4,5입. 그렇죠. 4,4,5입. 근데 4,4,5입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봐요. 학창시절은 우리 평균 정산할 때 4,4,5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저 면적을 한번 보죠. 자, 이거 4,4,5입을 해봐요. 일단 4,4,5입. 123.5,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니까. 이거는 123.4. 더 해볼래요? 더 해봐요. 얼마죠? 246.9. 자, 실질적으로 더 해볼래요? 얼마죠? 223.8. 아, 그렇구나. 4,4,5입을 하게 되니까 허수가 발생하네. 허수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허수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4,4,5입 포기. 그래서 새로운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우선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어. 5로 끝났을 때만 신경 쓰면 돼. 자, 5로 끝났어. 옆에 앞에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0 또는 짝수는 버리라고 공식을 만들어라. 그럼 얼마죠? 123.4. 여기 5로 끝났죠? 여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는 올려줘라. 528하는 거야. 올려주라는 거예요. 얼마다? 123.4. 그러면 126.8이 되는 거야. 일치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4,4,5입이 아니라 5,4,5입, 즉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다. 생각해요. 그럼 두 필지만 마다 4,4,5입을 하게 되면 허수가 0.1이 허수가 발생하는데 전국토로 본다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무슨 오입을 하라? 4,4,5입이 아니라 5,4,5입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봐봐요. 이제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무슨 축적이에요? 대축적. 100단위 축적. 한번 연습해보죠. 자, 요거는 어디 봐봐요. 요거는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5를 초과했잖아.
그러니까 5로 끝났을 때만 신경을 쓰면 돼.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5를 초과했죠. 초과했죠. 그러면 여기 홀수야, 짝수야? 짝수,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야. 얼마죠? 123.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둘째 자리를 5로 끝날 때만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123.441로 끝났어. 둘째 자리가 4야, 5야? 4. 그럼 버리면 돼. 얼마다? 123.4가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 그동안 면적 측정 대상과 관련돼서, 면적의 결정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거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그러면 요 대축적은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요거 이제 대축적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그러면 자연수로 등록하라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제 봐봐요. 자, 이거는 전자요건이 소축적이야.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5죠? 앞에 홀수야, 짝수야? 홀수. 그럼 얼마로? 124로 등록하라. 그러면 여기 봐봐. 짝수야, 홀수예요? 짝수, 버리라. 122. 그렇죠. 122. 자, 여기는 5로 초과했죠? 여기 짝수야, 홀수예요?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다? 123. 그렇죠.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대축적은 또 어디를 기준으로 해? 둘째 자리가 기준이야. 요거는 몇째 자리가 기준이야? 첫째 자리가 기준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출제된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써놨으니까 이제 배울 필요 없죠. 적어보죠. 그러면 봐봐요. 600분의 1이다. 자,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147.551이다. 51이다. 단수 처리를 하시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축적을 봐야죠. 근데 둘째 자리가 5잖아. 그렇죠? 5를 초과했죠. 그럼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얼마로? 147.6. 그렇죠. 6이야. 6이죠. 자, 만약에 그러면 147점, 뭐예요? 5가 나왔어. 5가 나왔어요. 그럼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홀수는 올려주라고 그랬죠. 147.6.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47.45가 나왔어.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 버려야 돼. 얼마로 등록한다? 147.4. 그렇죠. 이게 무슨 오입? 54, 5입이다. 그러니까 항상 둘째 자리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딱 해서 오늘 설명을 들어서 요 부분이 자주 출제되니까 이해되면 그만이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오늘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알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글씨를 읽어보죠. 자, 일반의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좋잖아요. 제곱미터. 3.3이 아니라 제곱미터. 면적의 결정 방법과 관련돼서 면적 결정의 일반적 원칙, 분모의 축적이 천단위 줄잖아요. 천단위. 요거죠, 요거. 요거죠. 아까 천단위 축적. 천단위 축적. 아까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자, 면적 그거만. 자, 토지의 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의 건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 버리고 0.5를 초과할 때 올리며 0.5일 때 구하곤 하는 끝자리 숫자가 거기에다 줄잖아요. 0 또는 짝수는 버리고. 그럼 54라는 거는 홀수이면 올린다. 무슨 오입이야? 54, 5입이야. 54, 5입. 다만 한 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자, 리언으로 가죠. 자, 1000단위, 100단위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쳐놓고, 자, 지적의 주택이 1000단위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제곱미터 미만의 건수가 있는 경우 0.05 제곱미터는 버리고, 자, 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올리며 0.5 제곱미터를 구하고자 끝자리 숫자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무슨 오입이? 54, 5입이죠. 다만 한 필지의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기억위원이 자, 1000단위냐 100단위냐에 따라서 그러면 4, 4, 5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 4, 5입, 그러면 4, 4, 5입을 포기하고 무슨 5입을 도입한다? 5, 4, 5입.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밑에다 그러면 예를 하나 딱 써서 마무리를 짓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 앞에 단서가 중요하죠. 600분의 1이다 그러면 100단위 축척이죠. 어디가 기준이에요? 둘째 자리. 근데 마침 여기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요.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그럼 뭘로 등록해? 247.8까지. 홀수니까. 자, 그러면 100단위 축, 1000단위 축적은 마침 첫째 자리가 5로 끝났네.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로? 266거죠. 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돼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 나올 때는 축척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자, 그러면 면접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다 풀 수 있어. 이제 까먹지 말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틀리면 이제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좀 절실해봐.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절실함. 마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절실한 사람이 단 것 같아요. 근데 두 명이 좀 의심스러워. 마음만 절실하지 행동을 옮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한 두 분은 마음만 절실하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절실해져야 돼. 절실해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목표의식이라도 세워놔요. 내가 오늘 합격해서 뭐예요? 개업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사주겠다. 내 돈 벌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그럼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면접과 관련돼서 이 처분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이제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는데 어차피 봐봐요. 어차피 하나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여기 봐봐요. 자, 문제, 다음 문제.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매치선장이에요. 우리 형님들은 이런 것 때문에 틀려. 다음 정보에 틀린 것은 여기 오야, 그렇죠? 오야. 그러면 여기 오가 오야. 그러면 나머지 5번은 읽을 필요 없어.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럼 5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MZ세대들은 이게 잘 돼요. 형님들은 이게 안 돼. 끝까지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중 옳은 거 그러면 봐봐. X 그러면 5번은 읽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0%만 알면 오지선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한 지문을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면접은 그러면 지금 몇 프로를 끝내놨느냐? 80%를 끝내놨어. 그러니까 10%를, 20%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0%다 알아서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중개사는. 객관식은. 몇 프로만 알면 돼요? 80%만. 80%.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님들은 높아심이 있어서 뭐예요? 자꾸 읽어봐. 이거. 그러면 요거 읽고 와서 또 뭐라는 거예요? 읽고 와서 또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40문제를 다 못 푼다는 거예요. 40문제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법고시, 저희 때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연령대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23.7세예요. 고시 합격한 소생. 왜 그럴까요? 자, 노장전은 왜 안 될까요? 한 문제가 안 풀리면 어때요? 끝까지 봐야 돼. 그러면 한 문제가 안 풀리면 갑자기 눈물이 나. 올해도 갔구나. 또 이렇게. 근데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젊은 애는 답이 딱 1번에 정답이 나왔다. 읽고, 2번 그럼 읽고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넘어가요. 문제 읽을 때. 어차피 뭐 객관식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검사 연령이 뭐라는 거예요? 보통 23.7세 과거에 한번.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MZ세대들은 어때요? 막 찍고. 그냥 1번 정답 나왔으면 1번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 근데 공인중개사는 별 문제가 없어. 왜? 등수로 안 뽑기 때문에. 뭘로 뽑아요? 절대평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읽고 넘어가고 문제.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1번 문제에서 뭐야? 5개지면 다 읽고 또 다시 읽어요. 그러다가 2번을 넘어가면 자, 남들 10문제 풀 때 자기는 1번 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풀다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한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형님들은 20문제 풀고 젊은 사람들은 다 풀었는데 그러니까 20문제를 찍지를 못해.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자꾸 연습을 하라는 게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찍고 내년까지 떨어지면 또 하지 이러거든. 그런데 형님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막 자존심의 문제, 스스로 자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면접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갑니다. 자, 봐봐요. 자, 제가 항상 어디를 치고 오는지 봐봐요. 치고 오는지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봐봐요. 토지 경력 단위가 뭐예요? 필지 구성 요소를. 자, 문제 가이드가 이제 생기는 거야. 토지 경력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하위 개념은 다 배웠네요. 그러면 상단으로 올라가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제2장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자, 지적 공부의 종류를 우리가 외워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이제 지적 공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주자고요. 자, 저희가 쓰기 싫으면 뭐 거기 줄만 꺼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니까 되도록이면 지적 공부 여기 봐봐요. 무슨 공부예요? 지적 공부.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법정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는 앞에 법정 지적 공부라고 딱 정해놨고, 지적 공부는 딱 법률에 규정을 해놨어. 그럼 여기에서 빠진 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나눠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자 실익이 발생해요. 근데 왜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랬죠. 가시라는 것은 눈에 들어온다라는 소리야. 불가시는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어는 뭐예요?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가시라는 것은 눈의 형태가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유형. 영어는 무형 거죠. 무형적 정. 자, 우리 그러면 남대문은 어때요? 유형 문화재야? 무형 문화재야? 유형 문화재. 자, 판소리는 무형 문화재야. 그런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 무쇠처럼. 자, 지적 공부에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눠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면 이상해져요. 봐봐요. 지적 공부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래.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눠놓느냐? 보관 관청이 달라. 보관 관청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놓는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그러면 오늘 7종류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1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토탈 몇 종류냐? 8종류야. 8종류. 토탈.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 우리 등산을 가봐요. 등산을 가면 뭐 밟아요? 아, 산을 밟잖아, 산. 산을 뭐라 그래? 임야대장이잖아, 임야대장. 그렇죠? 임야대장. 그러면 임야대장 와이프가 누구예요? 임야도 항상 얘는 따라다녀. 항상 같이 붙여다녀요. 자, 그러면 등산을 가서 내려와서, 그럼 토지를 밟네. 토지대장. 그렇죠? 토지대장. 봐봐요. 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지적 공부 안 해오져요. 뭐 안 해오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솔솔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임야대장 무슨 도예요? 지적도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토지도래. 토지도. 그러면 지적도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토지를 이제 밟았어요. 그랬더니 저기 한 필지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 뭘까요? 공유지, 연명분해. 연명불안.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파트 딱 들어선 땅을 딱 밟네. 이게 뭘까요? 대지권 등록분해. 대지권 등록분해. 자, 알고 봤더니 신도시네. 신도시는 뭘 했을까요?
도시 개발을 시행했네. 그러면 여기에 딱 하나 만들어져 있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